안녕하세요. 드디어 한국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굉장히 금방 끝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이제 민정시기를 볼 텐데 요즘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문재인 정권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그쪽을 공부하고 싶으면 그 책 교재를 사서 보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저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딱 이 대통령 3명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전두환이 이제 6.29 선언을 해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전두환 바로 밑에 있던 군인이었던 노태우가 당선이 돼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 3당 통합이 이루어졌어요. 야당에서 당이 3개가 나왔는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일 거예요. 아마 이 세 당이 그 3당 통합을 못해서 표가 갈라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노태우가 어떻게 보니까 당선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고, 노태우부터는 민정이라고 보기는 애매하죠.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뭘 했냐면, 노태우는 당시가 이제 대탕트 시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고, 거의 당시 소련은 계속 있었지만 거의 막 흔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노태우가 이제 북방 외교를 해요. 그래서 막 소련에 돈 빌려줬었대요. 근데 소련이 멸망해갖고 돈을 못 받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북방 외교를 해서 중국하고 소련하고 국교를 수립합니다. 7.7 특별선언이라는 것을 선언해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하고 국교 수립하겠다라고 특별선언을 하고, 북한하고도 뭔가 진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남북 기본 합의서가 체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른 행보들을 보여요. 그 군사정권의 정권을 유지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반공이었는데, 그걸 조금 이제 바꿔가지고 우리는 공산 정권들하고도 손을 잡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간 차별화된 정책을 좀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전두환 정권 때 만들었던 언론기본법을 폐지합니다. 난 독재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정식적으로 시행된 거는 김영삼 때지만 노태우 때도 지방자치제가 일부 시행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그 전에 독재자들하고 나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겠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북한하고 조금 통일을 이제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본 방향에 대해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한민족의 이체제를 인정을 하겠다, 뭐 이런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안을 또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김영삼 때부터 진정으로 민정이 시작이 된 거죠. 군인이 아니니까요, 김영삼 때부터는. 김영삼은 무엇을 시행했냐? 아까 얘기했던 이 지방자치제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금융실명제를 시행을 합니다. 지금은 통장 만들 때 내 이름으로 만드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이상한 이름으로 막 만들고 해서 좀 그 뒷돈 빼돌리는 그런 통장들이, 더러운 통장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통장 만들 때는 반드시 자기 이름으로만 만들 수 있게 금융실명제를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을 제정을 합니다. 김영삼 정권 때 제일 유명한 거는 역사 바로 세우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노태우하고 전두환이 처벌받아가지고, 그랬다가 뭐 금방 풀려나기는 했는데 아무튼 처벌받아요. 이때 두 사람을 법정에 세웠던 사람이 바로 김영삼이고, 그리고 이때 역사 바로 세우기 하면서 일본하고도 사실 조금 멀어지기는 했어요.
우리가 일본의 그 강제 점령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김영삼은 OECD에도 가입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IMF의 지원을 수용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부도까지 갈 뻔해다가 IMF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굉장히 국가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나라의 빚이 엄청나게 많고 그 대기업들이 줄도산이 나요. 계속 부도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때 힘들었고 이때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힘든 시기를 겪었었어요. 우리나라가. IMF 지원을 받는 사태까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삼 같은 경우에도 통일 방안이 있는데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하고요. 일단 화해하고 협력을 해야겠죠. 화해하고 협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북이 연합을 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통일국가를 수립하자라고 하는 방안을 마련을 했던 게 김영삼 시기입니다. 이때 우루과이 라운드도 맺어져가지고 농산물 시장이 이때 개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중 대통령 때는 이때 나라 빚이 엄청 쌓였잖아요. 그 빚 갚는데 굉장히 큰 빚을 갚아 나가고 있었던 시기였고 대표적으로 햇볕 정책이 있죠. 이거는 북한에 대한 햇볕 정책이어가지고 남한하고 북한의 대표 정상이 처음으로 전쟁 휴전 이후 처음으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통일을 할 거냐를 두고 논의를 했던 게 6.15 남북 공동 성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런 정책들을 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때 정했던 내용이 서로를 어떻게 부를 거냐를 두고서 이제 했는데 남측 북측이라고 부르자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북한을 북한이라고 부르고 우리 남한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건 우리의 입장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이라고 부르는데 북한은 한국이라는 말을 안 써요. 쟤네는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그래서 공화국, 조선 뭐 민주주의 공화국 이렇게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의미가 들어간 남한, 북한이란 말을 싫어한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를 어떻게 부를 것이냐 해서 남측, 북측으로 부르자라고 이제 협의가 됐다고 합니다. 6.15 남북 공동 성명이에요. 이때 진짜 대단했어요. 저 초등학생 때였는데 이제 한 나라의 대표와 또 대표가 적 국가잖아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떨어져 있었고 전쟁을 했던 적 국가의 대표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협상을 했다는 게 굉장히 되게 신기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었고 교과서에서도 실려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게 김대중 정권 때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사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한국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역사들 너무 재밌으니까 찾아보고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